안녕하세요. 시화학원에서 군사통역 강의하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해군의 전투 체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있는 곳으로 같이 옮겨 보실게요. 자, 카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굴지의 방산업체가 있죠. 경남 사천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해군 미래 전투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소식에 관한 지문인데요. 이제 정리해 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지문 등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제목 다시 보면서 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 보시죠. The Korea Aerospace Industries uh, showcase showcased its ability to develop the future combat systems for the Navy. 자, 음, 카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 항공우주산업이라고 유명하죠. 그래서 약자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지금 미래사령부라고 해서 지금 미래 전투체계 할 때는 미래에 쓰게 될 전투체계라는 얘기인데 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퓨처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지금 밑에 쭉 내려와서 미래사령부라고 미군의 미래전에 대비하는 사령부가 있는데 여기서는 futures라고 S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S를 붙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냥 사령부가 있는데 어떤 사령부인지 모르는데 그게 지금 현재 사령부가 아니라 그냥 미래 사령부다. 미래전에 대비하는 미래에 대비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미래 사령부 여기는 Futures Command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미래전 전쟁, 미래전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또 군에서는 이걸 장차전이라고도 합니다. 미래전 이퀄 장차전. 그리고 쇼케이스는 봉사로 할 때 이제 선을 선보인다라고 해석을 하죠. 방금 전에 나왔었는데 이 쇼케이스를 명사 형태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뭐 선보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이 선을 보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명사 형태로는 소개회라고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개회. So the Korea Aerospace Industries showcased its ability to develop the future combat systems for the Navy. 네, 제목을 그대로 이제 풀어준 거죠. 지금 이거는. The Kai participated in the 14th International Maritime Defense Industry Exhibition, hereinafter called MADEX, held in the Mexico, located in Busan. 정리를 해보실까요? 개최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여는 거죠. 그래서 홀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주체, 주관 이런 걸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이 주체는 처음에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없던 걸 기획하는 겁니다. organize라고 해주시고요. 이 주관은 현장에서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의미를 띠는데 호스트라고 해주시고 자, 후원은 sponsor 그리고 행사 할 때도 이 주제라는 말을 쓰는데요. 회의할 때 특히 많이 쓰이죠. 주재할 때 preside over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밑에 마덱스라고 이렇게 약자를 쓰는 International Maritime 여기서 이 메리타임이 해양으로 이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군대 쪽에서는 이 메리타임은 해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해상. 그래서 해상 초계기 그럴 때 Maritime Patrol Craft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기 때문에 이거는 염두에 꼭 두시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군에서 해양이란 말이 나오면 메리타임과 구분하기 위해서 어, 오시아닉을 씁니다. 해양 강국 같은 거 할 때 볼 수가 있어요. 오시아닉 파워 이렇게 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왜 해양 생물 같은 거 할 때는 머린 쓰는 거 아시죠? 그런데 군에서는 이 머린을 쓰게 되면은 또 해병대하고 겹치기 때문에도 그런 걸 다 피해가면서 쓰는 오시아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방위산업전 할 때 전이 지금, 엑시비션, 그 전시회라는 의미를 썼는데, 그거에서 뭐 이 전이라고 하면 꼭 이 전시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의 이제 그 고유명사 형태로 잡혔다. 엑시비션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전시회와 구분해서, 이제 전시회는 방금 썼던 그 엑시비션, 그리고 박람회, fair, 이렇게 해서 전람회하고 박람회가 좀 섞이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fair, 박람회, 전람회는 exposition, 줄여서 expo라고 잡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쪽 박람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업이나 생산, 경제 쪽의 진흥을 위한 초점을 두고요. 전람회는 미술, 어, 뭐 예술, 이런 쪽에 이제 진흥을 위한 쪽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박람회 쪽에 우리가 비근한 예로 볼 수 있는 게 취업 박람회 있죠? 그때 job fair 이렇게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fair, 박람회. The MADEX is held biannually, has been held biannually since 2001 as the uh, Maritime Defense Industry Exhibition organized by the Navy. 아, 주체 아까 쭉 정리했으니까요. 꼭 잘 정리하시고요. 이제 경련이 이제 한 해 건너뛰고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biennial 써야 되는데 biannual하고 1년에 두 번씩 하는 그 biannual하고 꼭 구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And this time it's participated by 200 companies from 14 countries and about 100 people will visit. 100 people go from the Navy delegations of some 30 countries will pay a visit. 어, 업체는 이제 당연히 이제 컴퍼니로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방위산업, 방산업 쪽이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이제 방산업 쪽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정부로부터 계약을 따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주로 하죠. 그래서 이제 컨트랙트를 기본으로 잡아서 디펜스 컨트랙터 방산업체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어, the showcasing, for instance, the amphibious attack helicopters, minesweeping helicopters, and high-speed mid-size maneuver helicopters and other South Korean helicopters and uncrewed aerial vehicles, as well as next-generation core-level uncrewed aircraft. Kai is showing its capabilities to develop the weapon systems, dovetailed that dovetails with the Navy's future combat systems. 상륙을 얘기하면 이제 랜딩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뭐 인천 랜딩 오퍼레이션 이럴 때 상륙이라고 쓰긴 하는데 랜딩은 아다시피 물에서 내려오는 상륙 말고 공중에서 내려오는 착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군사 쪽에서는 특히 이 상륙을 얘기할 때 엠피비어스라는 말 아시죠? 그 수륙 장용을 얘기하는 물에서도 쓰고 땅에서도 쓰는 그걸 써서 주로 표현합니다. 엠피비어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이 소해라는 말은 바다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띠는 한자로 구성이 되는데 마인스위핑이라고 해서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인스위핑 그래서 해군 쪽에서 이제 마인스위퍼 이렇게 나오면 주로 특히 사람보다도 소해함이라는 군함을 얘기를 합니다. 마인스위퍼 자 그리고 이 기동 있죠? 기동은 기본적으로 maneuver 그다음에 형용사 형태로 쓸 때는
이제 모바일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 기동성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음, maneuverability로 maneuver 기본적으로 기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로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기계 쪽에 maneuverability라고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조종성이 됩니다. 아시죠? 그 조종관 잡고 그 뭐 배 같은 경우에는 조타기를 잡고 방향을 조종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조종성이 되기 때문에 이 기동성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mobility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mobility. 자, 그리고 공격과 구분해서 보는 그 단어들 보시죠. 유효해야 되는 assault 강습이라고 합니다. 아주 강도롭게 이 레이드 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습격이고요. 강습. 그런데 이게 또 라이플 소총 있죠? 총기를 갖다 붙이면 돌격 소총이라고 합니다. 돌격. 일반적으로 돌격이라고 하면 charge나 dash 같은 단어들을 쓰는데 이건 좀 특이한 그 경우라고 보셔야 되고요. 돌격 소총. 자, 그리고 이게 민간 쪽으로 가면 살상력을 높게 개조를 한 공격형 소총이라고 또 바뀝니다. 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일시적으로 세게 공격을 하는 타격. 그리고 히트와 스트라이크로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혼용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명중입니다. 그래서 명중. 그래서 hit rate 그러면 명중률 이렇게 쓰게 되고요. 자,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군 쪽에서 많이 들어보는 공습 있죠, 공습? 그럴 때 뭐 에어스트라이크 뭐 이런 식으로 쓰다든가 심지어는 폭격을 뜻하는 에어리어 바밍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쓰셔야 됩니다. 공중 습격, 공습, 에어 레이드. 자, 여기 차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민간 쪽에서는 잘 들어볼 수 없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 잠깐 같이 어, 음, 이제 제가 이 관련해서 띄워놓은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 유도 무기라고 해서 지금 차기 군단급 UAV 무인 항공기 있죠? 거기에 차기 군단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줄여서 차군이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Next Generation 차기는 원래는 차기 대통령 하면 왜 넥스트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차세대 이퀄 차기라고 해서 반드시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해주셔야 되고 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대에는 일단 레벨 씁니다. 이것도 다 나중에 또 정리를 할 계제가 있을 텐데요. 급도 뭐 기본적으로 클래스, 그레이드, 레벨 뭐 등등이 있어요. 그중에 정 모르시겠으면 레벨 쓰시고 부대 단위의 급은 레벨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기 군단급 줄여서 차군 이렇게 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And also the through the experience of developing the simulator, the particular medium simulators uh, delivered to the Navy only this year, Kai has been showcasing CAMS, which is a control system, core control system for naval vessels, which are being planned for localization, and it's attempting to diversify its business. 자, 잠깐 보시죠. 고속정이라고 이제 이 고속정이 음, 아, 유사시에, 그러니까 이 연안 같은데 순찰하다가 초계라 그러는데 그걸 군에서는 초계라고 푸초이라고 해서 초계 활동을 하다가 유사시에 이제 꼭 적함과 적함을 공격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그렇게 해서 적을 격침시킨다라는 의미로서 키를 써가지고 초계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Patrol Killer Medium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식인데요. 음, 기본적으로 군에서 정이라고 하면 조그만 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 위로 잠깐 다시 올라가 보시죠. 그 함정이라는 그 얘기를 아까 그 어디에서 여기였군요. 참. 그 함정. 여기에 이제 함정할 때 이게 그 큰 배, 함 있죠? 쉽. 그리고 정은 기본적으로 조그만 배를 얘기해서 크게 나누면 쉽과 보트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거를 또 세분화를 해서 보면 이건 여기 저희 그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정 이렇게 하면은 음, 큰 배, 작은 배로 나눌 때 작은 배가 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세분화를 하면 조금 더 큰 그 작은 배 중에서 조금 더 규모가 큰 거는 주정이라고 해요. 주정. 크래프트라고 합니다. 정말 작은 거는 단정. 이렇게 해서 보트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크게 나눠주시고요. 그래서 방금 고속정은 어, 그 그런 식으로 하면 원래 이게 조금 규모가 있거든요. 고속정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는 퍼트로킬러 미디엄이라고 그렇게 군사 쪽에서 쓰는데 이걸 미디엄을 안 쓰게 되면 크래프트라고 이제 써주셔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퍼트로킬러 크래프트 내지 미디엄. 자, 그 다음에 고속단정이라고 저렇게 해서 지금 고속단정 보이시죠? 이렇게 그 고무배처럼 생겼는데 이게 고무 재질을 강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rigid hull라고 해서 어, 선체죠? hull. 그걸 강화해 놨다는 의미로 rigid hulled inflatable boat 이렇게 표현하고 국문으로는 고속단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고 공기 부양정은 뭐 아시죠? 그 공기 중에 부력을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약간 떠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호버크래프트라고 하는데 어, 이 호버크래프트를 그 군에서는 또 정식으로 에어 쿠션 비클이라고 합니다. 에어 쿠션 비클 그 공기 부양정. 자, 그리고 그 회속정. 이거는 진짜로 말 그대로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speed boat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speed, 회속. 그래서 네 가지, 그러니까 작은 배 쪽, 그 군함 쪽에 네 가지가 있어서 지금 이게 그 고속정인데요. 우리나라에. 상당히 규모가 좀 있죠. 항공모함처럼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서 그 이제 그 크래프트라는 말로 미디엄 대신에 써줄 수가 있고 이제 아까 제가 베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음, 자, 그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 큰 게 쉽이라고 했고 작은 게 보트나 크래프트라고 했죠. 그런데 함정은 그걸 다 그 망라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규모를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말이 함정에 대해서 vessel이라는 말을 추천드립니다. vessel. 자, 그리고요. 함선이라는 말도 좀 들어보셨죠? military ship, there's a military ship 그러면 그거를 저기 함이 하나 있다, 한 척 있다, 좀 알아듣기 힘들죠? 그, 그래서 그럴 때 함선이라는 말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함선과 함정 구분해 주시고 단정, 주정 이렇게 해서 어,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납품, 가져다가 이제 제품을 갖다 배달해 주는 듯이 가져다 주는 거죠. 이제 이거를 군에서는 원래는 인도라고 하는데요. 인도, deliver. 그런데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deliver를 할 때 우리 군에게, 아군에게 이런 고속정 같은 걸 가져다 만들어다 주면, 어, 인도가 되지만 이 핵무기 있죠? 핵무기를 가져다가 이게 실어다가 투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쓰이면 nuke on the enemy, deliver a nuke on the enemy 이러면 투발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투발. 그걸 잘 구분해 줘야 됩니다. 공격할 때 쓰이는 투발 아니면 인도. 자, 이 시뮬레이션은 실제처럼 상황 세팅을 갖추는 그런 때 쓰이는 표현이죠. 모의라고 합니다. 모의. 이것과 같이 나오는 그 표현이 가정이라고 해서 어떤 적의 공격을 가정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이런 식으로 쓰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벌어졌다라고 그냥 그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프리즘이라는 단어 쓰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추정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미로 짐작하는 assume이라는 말을 씁니다. 군에서 assume.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해군 전력 체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